블로어프를 사용해서 1000개가 넘는 쇼츠를 올려보면서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실제로 이 순서를 지켜서 하루에 1개에서 3개 정도의 쇼츠를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순서를 알고 손에 익히신다면 금방금방 영상 편집을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순서들 다 알려드리면서 초보자분들도 바로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확인해주세요. 자, 효율적인 편집 순서는 이렇습니다. 컷 편집, 강조 작업, 자막 작업, 그리고 모자이크나 배경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리고 싶은 영상들을 즐겨찾기에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홈 카메라로 찍힌 건 보통 가로로 찍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화면 비율은 세로 9:16으로 하시고 그걸 끼움으로 해주세요. 끼움과 채움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채움은 완전히 위아래가 이제 끝선에 맞게 해서 꽉 채울 수 있게 하는 거고, 저는 이건 보통 이제 세로 영상에서 사용해요. 세로 영상에서 끼움이나 채움이나 똑같이 배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가로 영상이니까 끼움으로 넣어서 생성하기를 합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저희가 안 짓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지만 내가 기억하기 좋게 쇼츠로 올리고 싶은 제목을 메모해 두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 품이 우음이 된다면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는 보통 여기가 중요한 장면이 이제 여기 밑에 우측 하단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먼저 확대를 해서 이 장면만 주로 나오게, 잘 나오게 위아래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아래를 향하는 이 파란 색깔 선이 위에를 자르는 크롭하는 기능이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저와 저희 아기들이 나오는 장면을 확대를 해줘요. 최대한. 다른 쓸데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잘라냅니다. 그렇게 배율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시면 쉬워요. 보조선이 보이죠? 이렇게 작은 선들이 보이는데 이 선들의 중앙 두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밑에가 가려지죠? 위, 아래 같은 동일한 비율로 이제 검은 색깔 여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맞춘 후에 컷 편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컷 편집을 먼저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만 그러면 하나하나 다 조절해야 돼서 굉장히 일이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컷 편집을 진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배율을 먼저 맞추고 시작을 해요. 이거 이제 홈카메라 영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컷 편집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면 내에 파장이 있는 게 보일 수 있어요. 파장이 보이죠? 이 파장이 이제 저희 음성이 있는 장면들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처음부터 여기부터 분할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5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분할 버튼이에요. 보시다시피 가위로 되어 있습니다. 가위로 딱 잘라내면 클립이 2개로 분할이 되죠. 그러면 없애고 싶은 클립을 이렇게 터치하시고 밑에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날아가요. 근데 이런 걸 또 어떻게 더 진행할 수 있냐? 이 파란 선 앞쪽을 다 날리고 싶잖아요. 여기부터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컷 편집 정말 빨라집니다. 여기부터를 딱 터치해 주시면 앞에 부분이, 거기서부터 앞에 부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능은 이 파란 선에서 뒤쪽 부분을 다 날리고 싶다 하면 여기까지 눌러주면 뒤쪽 부분이 다 날아갑니다. 저는 살리고 싶기 때문에 냅두고요. 소리 내는 거는 잘라내고 이 앞부분만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넘겨가면서 뽀뽀해주는 장면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냥 분할하고 그 다음에 꼭 안아줍니다. 이렇게 분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서 아이들의 표정과 제 표정과 뭐 행동들과 그리고 대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쭉쭉쭉 넘기다 보면은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싹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불필요한 장면들을 걷어냅니다. 삭제를 하다 보니 이 장면은 중요하긴 한데 너무 시간이 질질 끌리는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배속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클립을 터치하시고 아래쪽에 위치한 배속을 누르시면 됩니다. 배속만 누르시면 음정이 이렇게 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음정 유지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컷 편집으로 불필요한 구간들을 삭제하셨다면 다음은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강조하는 4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확대하기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표정이 나왔을 때 이 표정이 나온 부분을 작은 클립으로 잘라둡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확대를 해요. 그럼 재생했을 때 이 부분만 확대가 되어서 강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하기인데요. 반복하기는 강조한 클립을 복제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강조가 될 수 있어요. 저와 화면이 다르다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쭉 끝까지 넘기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잘 사용하는 기능들을 앞으로 끌어왔을 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느리게 배속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작은 클립을 배속해서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 반복하기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3번 반복을 하고 마지막 클립을 느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조가 되죠. 자, 네 번째는 점진적 확대인데요. 아이의 손이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였으면 할 때 사용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작은 클립으로 자르시고 클립을 터치하세요. 그럼 저측에 변형 키프레임이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이걸 활성화하시면 주황색의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죠. 부분에 하나, 맨 끝 부분에 하나를 해요. 첫 번째 다이아몬드 이렇게 시작해서 두 번째 다이아몬드 이렇게 끝나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점진적 확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 작업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강조 작업을 간단하게 해보셨다면 이제 자막 작업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막은 크게 제목 자막, 설명, 말 자막, 그리고 감정 자막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넣을지에 대한 것은 전자책의 3, 4챕터에 거쳐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제목 자막의 경우, 세로 영상의 경우 이렇게 얼굴이 안 가리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 정도 위치에다가 제목을 넣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아아 같은 경우가 감정 자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간절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간절, 감정 자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내리기도 하는데요. 한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나 말 자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상황들을 그냥 설명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감정 자막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목, 그 다음에 말 자막일 것 같아요. 설명과 말 자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하시면 설정에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서식을 누르신 다음에 그 안에서 잘 보이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사용하는 방법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흰 글씨에 검은 그림자를 넣는 것입니다. 검은 그림자를 넣고 불투명도를 한 이 정도 하면은 검은색 그림자를 해서 잘 보이긴 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시다면 여기 흰 글씨에다가 검은 바탕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도 잘 보이긴 합니다. 반대로 배경을 하얗게 하시고 글자 색상을 검게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엔 그림자를 그냥 없애시는 게 깔끔하겠죠?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세팅해 놓으시면 충분히 여러 영상들에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사용하는 것들을 즐겨찾기에 넣는 방법도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로 영상의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아래가 검은 여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를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글자를 추가하실 때는 글자에 들어가셔서 기본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흰색 바탕이 된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올리셔서 이 정도 위치에 넣어주시고요. 더블 터치하시면 제목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폰트를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크게 사용하는 폰트는 이 기마켓 산스나 이런 노토 산스, 어그로체 이런 부분들, 프리텐다드 이런 정도의 제목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폰트를 다운받는 방법도 곧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이제 완료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제목을 넣으시고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기본에 들어가시면 보통 다 있어요. 아까 여기서 폰트만 바꿔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말 자막, 설명 자막 기본적인 폰트 정도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제목을 저희가 할 때마다 계속 만드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이 제목과 말 자막을 어떻게 하면은 내 즐겨찾기에 담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즐겨찾기에 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자, 제목을 클릭하시면 여기 제목이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이제 기록에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자로 들어가셔서 글자를 터치하십니다. 그러면 끝에 이렇게 시계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사용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꾹 누르시면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다시 삭제하고 넣어볼 텐데 글자에 들어가셔서 여기 책갈피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죠. 이걸 딱 누르시면 바로 제목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사이즈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글자 수에 따라서 크게도 하셨다가 작게도 하셨다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말자막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자주 사용하는 폰트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다운받은 폰트들은 이렇게 마이 폴드에 나와요. 그래서 지마켓 산스 이것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글자에 들어가셔서 시계 버튼 누르시면 여기 제가 사용했던 글자를 꼭 누르시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말자막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에 내가 세팅하고 싶은 폰트와 이 디자인을 맞춘 후에 이걸 클릭하셔서 끝까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끝까지 말자막 설명 자막이 나오죠.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당겨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자막을 수정을 하고 있어요.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들 뭐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설명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할하셔서 하나를 안으면 당연히 다른 아이도 같이 안아줘야죠. 이렇게 길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두 줄로 해도 됩니다. 여러 개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도의 감정 자막 정도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기본으로 가셔서 이렇게 하나 넣으셔가지고 하트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트 정도로 넣어주면 짠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강조된 자막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 자막 같은 경우는 잠깐만 나오면 되니까 이거를 이 타임라인 내에서 터치하셔서 트랙 내에서 터치하셔서 여기까지 하시면 짠 이렇게 끊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작업을 마치시면 됩니다. 자막에다가 그림자나 이런 것들 넣고 싶으시다면 여기 터치하시고 난 다음에 서식에 들어가셔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글자 색상은 뭐 검은색이나 흰색이면 가장 무난하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을 넣기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배경 같은 경우에도 흰색이나 검은 바탕 아니면 노란색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검은색 그림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흐림 정도를 좀 이렇게 높게 하면은 배경 없이 그리고 하얀 색깔 글자로 하면은 좀 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셔서 원하시는 대로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폰트를 설치하시는 법은 눈누르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폰트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고 핸드폰 내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쭉 내려서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폰트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버전 1인지 2인지 헷갈리지만 하나를 다운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파리 어플이거든요. 사파리 어플 내에서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운로드가 보이죠? 이걸 누르시면 파일 어플 내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핸드폰 안에 이 폰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블루 어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바꿀 거니까 이 제목의 폰트를 변경할 예정이니 제목을 클릭하시고 폰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파일에서 불러오기, 여기 여러 가지 폴더들 중에서 마이를 누르시면 파일에서 불러오기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셔서 프레젠테이션 이 폴더가 있죠. 여기에서 어울릴 만한 볼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 프레젠테이션 볼드체가 생겼죠. 이걸 이렇게 꾹 누르시면 즐겨찾기에 됩니다.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아이들의 장난감이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모자이크를 처리해 주시면 좋은데 다람쥐를 이렇게 모자이크를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 아직 얼굴만 나오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꼭 담겨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잘라서. 그럴 때는 자,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인형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 하단에 보시면 효과 메뉴가 있어요. 효과 메뉴에 들어가셔서 왜곡 모자이크를 들어가십니다. 저는 보통 블러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블러 처리를 하셔서 여기 사이즈에 맞게 놓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여기 블러 처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한 군데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또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블러 처리를 이제 트래킹을 하는 방법입니다. 효과 중에서 블러를 터치하시면 이 아래에 트래킹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이걸 누르시고 트래킹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절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래킹을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트래킹 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트래킹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하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트래킹 해제하고 이 블러를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블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변형 키프레임이라는 게 나와요. 이걸 활성화시켜줘요. 그리고 여기 조금 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벗어났을 때 살짝 옮겨주고 또 쭉 가다가 벗어나는 시점에 또 이렇게 좀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 자체를 잘라볼게요.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계속해서 블러 처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아기가 가렸을 때는 이만큼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그러면 이렇게 아기는 안 가려지겠죠. 여기 순간에. 여기도 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가려지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효과 중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왜곡과 이 확대 볼록 렌즈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거 확대는 그냥 아기 얼굴 너무 귀엽게 확대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짜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겨냥 키프레임해서 아기 얼굴 따라다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보시면 완료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봤습니다. 배경음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너무 밍밍한 것 같다 영상이. 그럴 때는 배경음을 넣어주시면 돼요. 키즈 동물에 보시면 좀 그나마 아이들의 영상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걸 넣으신 다음에 이 음량을 굉장히 줄여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줄여줍니다. 그러면은 아이의 말소리와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건 추후에 나오겠지만 제휴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돈을 주는 음원을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영상 편집하실 때에 그 배경음악은 넣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오디오에서 배경음악을 넣으셨는데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자, 오늘부터 제가 아이 통잠 재우기 챌린지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안에서 바로 보이스오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브랜드 협업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나레이션 넣고 싶을 때 사용해 보시면 돼요. 나레이션 넣었을 때 확실히 그 반응도가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나레이션도 넣어보시고 한번 이것저것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나레이션 넣는 방법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효과음도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효과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보시고 추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나름 핵심만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실 편집 자체는 익숙해지면 금방 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연습하시고 하면 속도도 붙고 재미도 붙으실 거예요. 하지만 영상을 무조건 만들어서 올리기만 한다고 조회수와 반응이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조회수와 반응도 따라오는 영상 제작법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